암창하시. 옴 무르 부바스와 옴 다사비뚜러 바레냠 바르고 데바세아디오 마이 디오이온나 브라초다야 옴 샨티 샨티 샨티히. 나마스테. 아유르베다 체질분류법 첫 번째 장 맥진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다 인지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들은 그냥 기본으로만 간단하게만 알고 있으세요. 이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이 맥을 짚어가지고 맥을 알아내고 하려고 그러면 한의사들도 4년 공부해가지고, 그죠? 이제 초짜들 나와가지고 해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그쵸? 부원장으로 그래도 한 5년 이상은 맥을 짚어봐야 맥을 짚어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일단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오른쪽, 왼쪽. 이 오른쪽에 첫 번째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른쪽 보세요. 여기. 오른쪽 손, 오른손. 왼손 들고. 자, 오른손을 가져와서, 왼손을 가져와서 오른손 여기 속에 보면 여기 힘줄이 딱 있죠. 여기 특히 보면 힘줄 탱탱하게 있죠. 힘줄하고 이 엄지손가락 쪽 딱 라인을 타고 보면 골이 있어요. 골 찾았어요? 그 골에 잡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손가락을 세 개의 주름이 시작되는 곳에부터 시작해갖고 하나, 둘, 셋을 딱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지손가락에 느껴지는 게 살짝 올렸을 때 뭐라고요? 큰 창자. 깊이 넣었을 때는 뭐라고요? 뭐예요? 깊이 넣었을 때 뭐가 있어요? 허파. 배.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살짝 짚었을 때는 쓸개. 깊이 넣었을 때는 뭐라고요? 간. 세 번째는요, 심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포라 그럽니다. 왔다, 삐딱, 가파. 그래서 오른손으로 살짝 눕혔을 때는 대장, 큰 창자라 그러죠. 대장이고, 깊이 넣을 때 허파, 두 번째는 쓸개, 깊이 넣을 때는 간, 심포, 삼초. 여러분이 세 번째가 뭐라고? 야, 쌤 좀, 이 더운 날 떠드는데 좀, 들어와. 들어가. 자, 심포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운전을 해가지고 막 한 150, 180km 밟다가 차 옆에 딱 세워놓고 손을 딱 짚으면은 세 번째 손가락 살짝 눌렀는 데서 맥박이 빵빵빵빵 뛰고 있을 겁니다. 신경성 로이노제 불면증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지금 세 번째 손가락에서 맥박이 빵빵빵빵 뛸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오른팔을 갖다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세 번째 손가락에 땅땅땅땅땅 뛰면은, 이 사람은 신경성이구나, 로이노제구나, 불면증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신경성이라고, 이 사람은. 신경성 위장병도 있을 것이고, 심장병도 있을 것이고, 신경성 대장 증후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질병이 걸리면은 이 세 번째 손가락이 빵빵 뛴다고. 깊이 넣었는데, 맥이 상초, 중초, 하초가 있는데, 이 상초, 중초, 하초 중에서 배꼽 밑에를 하초라 그러고요. 배꼽에서 맹치까지를 중초라 그러고, 맹치 위를 상초라 그래요. 이렇게 짚어가지고 알 수 있어요. 중간 손가락은 쓸개. 여러분이 지금 중간 손가락, 중간 손가락이 땅땅땅 맥을 많이 띄고 있으면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쓸개즙이 나와야 되겠죠. 쓸개가 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흥분되었을 때 또 쓸개즙이 과도하게 나와서 피를 산성화 만들어요. 그리고 피가 산성화되면은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를 낸다든지 이게 기가 상기하게 되면은 이 중간 손가락이 빵빵 뛰어요. 쓸개즙을 많이 내놓으면 피 속에 뭐가 높아가겠어요? 산도가 높아질 거예요. 피의 산순도가 높아지면 피가 질질 끓어요. 우리 보통 피가 끓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화내거나 하고 그러면은 이 산도가
피혈중 알코올의 산도가 높아져요. 왜? 간에서 쓸개제를 과도하게 분비하기 때문에요. 나이가 들면은 이게 과도하게 분비가 췌장이랑 이거에 분비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소화력이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깊이 넣었을 때는 뭐예요? 간이죠, 간. 살짝 올렸을 때 엉캉 뛰면 쓸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담석이 있는 사람들도 이 중간 손가락이 뜁니다. 깊이 넣었을 때 빵빵빵 뛰는 사람들은요, 간경화, 간암, 이런 것들도 여기서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살짝 눌렀을 때 빵빵 뛰면 대장암, 철맥이라 그러는데요. 뭐 여기까지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철사로 땡땡땡 때리는 것처럼 치는 사람들은 다 철맥이라 그러거든요. 다 암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열 몇 명을 짚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이게 오른쪽 첫 번째가 그만큼 중요하면 특히 대장암으로 많이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깊이 누르실 때는 허파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친구 그 안주인이 폐선암 말기로 죽었는데 요거 할 때 짚을 때, 선생님 손목이 너무 아파서 뒤로 짚어갖고 어깨 들고 이런 것들을 못하겠어요. 이러길래 배 검사해보세요. 이랬더만은,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뭐 배 좋은데 이러는데 딱 그 수업 시작하고 한 달 반 만에 감기 걸려 병원 가니까 폐선암 말기 나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사시다가, 원래 6개월로 왔는데 3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세상을 베렸습니다. 그 과정을 내가 처음부터 친구 와이프라 가지고 잘 지냈거든요. 같이 스키도 사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와서 왼쪽을 살짝 짚었을 때는 작은 창자 소장이에요. 깊이 짚었을 때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살짝 짚었을 때는요 뭐예요? 비장이에요. 그 다음에 깊이 짚었을 때 이게 면역체계가 문제가 있으면 두 번째 손가락에 살짝 짚었을 때 맥이 과도하게 세게 뛰거나 맥이 전혀 안 뛰거나 맥이 전혀 안 뛰면은免疫체계가 다 깨져가지고免疫체계가 없는 거고 과도하게 뛴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몸속에 바이러스가 돌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깊이 넣으면은 밥 먹고 나면은 여기가 맥박이 빵빵빵 뛰어야 돼요. 왜? 위장맥이거든요. 여기가요. 위장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여기 뛰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살짝 짚으면은 뭐라고요? 방광이고요. 깊이 짚으면요 신장, 콩팥. 자, 이렇게, 알았죠? 요렇게 맥을 짚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운동을 강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맥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 부위로 가지고 맥을 짚는 게 이 방법이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뭐만 바뀌냐면은 이 두 개만 바뀌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심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심장을 뛰게 하는 이 힘, 심장을 뛰게 하는 이 동양이 심포라 그랬고, 인도에서 이걸 심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왔다 삐따 카파가 상초예요. 삐따가 중초고요. 아래쪽이 하초예요. 그래서 삼초란 이름으로 그 사람들 왔다 삐따 카파를 이해를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 쌍자체라고 이해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왔다 삐따 카파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도인들은 그걸 뭘로 바꿨냐면은 허파라 그러니까 명치위열에서 상초라 그러고 명치에서 배꼽까지 소장을 그죠? 삐따라 그래서 중초라 그랬고 대장을 항문으로 내려가니까 이걸 왔다라 그래서 하초라고 표현을 해놨다고요. 한의학 박사들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한의사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주면 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맥을 짚어요. 자, 마사지 후 그 다음에 뭐예요? 음식이나 뭐 있죠? 운동이에요. 일광욕 그 다음에 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네요. 불규격태 앉은 후, 그 다음에 뭐 심한 육체 노동을 한 후, 성회의를 한 후, 배고픔을 한 후, 뭐 목욕 도중에는 제매는 정상적으로 안 놉니다. 목욕 도중에 재가지고 암인가 봐 뭐 이런 거 하거나 운동 막 하고 맥발 빡빡 뛴다고 큰일 났네 이거 암인가 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과격한 운동이나 심리적 변화가 많은 일들을 하고 난 뒤에 재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연령별에 따른 맥박 수입니다. 자궁 속에 있는 태아는 몇 분 뛴다고요?
여러분들 아기 때 임신했을 때 초음파 해봤죠? 초음파 하니까 아기들이 1분에 심장 박동수가 몇 번 뛸까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 아들을 심장 박동수 재가지고 그 태아 사진 찍고 하잖아요. 초음파 하잖아요. 덩덩덩덩덩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태아는 160박이다. 이랬더니 어디서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는 거라. 보통 사람들 모르는 내용이라고. 예,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160박씩 뛴다고. 160박이 뛰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사 보고 왜 160박 내보고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길래 내가 웃으면서 160박이 뛰는 이유가 돼서 선생님 혹시 논문이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애기들은 그냥 160번 뛰는 거잖아요. 이러길래 웃을 거지 말았어요. 내가 막 아는 체 하면 의사가 기분 나쁠 거잖아. 왜? 피가 가만히 빨리 돌아야 몸을 만들 것 아이가. 몸을 만드는 게 보통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착안을 해서 인산 선생님이라는 분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했다고. 자기가 농약을 먹어서 16살 때, 17살 때가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농약을 먹었대요. 농약을 먹고 난 뒤에 이제 비눗물 먹이갖고 다 토했는데 창자가 다 어떻게 됐겠어요? 녹아내렸겠죠. 농약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라, 늘. 그런데 약초 어르신한테 갔는데 뭘 하더라고요? 장뜸이라 그래요. 쑥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동그랗게 미역 만들어 위에 올리고 뜨는 장뜸이 억수로 뜨거워요. 그걸 중환혈부터 해갖고 쫙 앞에 다 떠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 장이라는 게 우리가 장군할 때 용감하다, 용맹하다, 잘 참는 데서 장뜸이라고. 이것 뜨는 큰 뜸을 뜨는 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장군이라는 이야기라. 그만큼 용맹한 사람들만이 뜰 수 있다 해서 장뜸이거든요. 그걸 뜨니까 창자가 다 재생이 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한대요. 뜸을 뜨는 이유는 뭐예요? 혈액순환을 빠르게 돌리죠. 이게 그 혈자리에다 올리려고 뜨겁게 하면 뭐라고요? 피가 빨리 올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재생이 돼가지고 창자들이 3개월 뜨고 나니까 거의 다 정상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뜸을 억수로 중요시하고 암 환자들도 차가워서 걸린 거니까 뭐라고요? 333혈에 뜸만 뜨면 다 낫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황오리에서 뜨거우니까 걸리는 병이니까 오리가 뜨거워요. 오리가 뜨겁다고 청동오리는 더 뜨거워요. 거기다 유황을 미갖고 털도 다 빠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유황오리를 33마리에 먹으면 암 다 난다 그러고 옛날에 하고 거기다 또 주경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팔고 333만 원 갖고 이라 그러고 돈 좀 많으면 3,330만 원 갖고 이라고 사기를 쳤는데 그렇게 사기치면 안 돼요, 사람이. 공평해야 돼요. 회비를 받으려면. 그래갖고 돈 벌어가지고 인산병원들이 다 써 있는 거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깊이 하려고 그러면은 요가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느냐 하지만 요가 선생님도 내가 얘기했죠. 요가는 통합이라고. 생명의 연장, 아유르베다. 생명의 연장, 딴뜨라. 생명의 확장, 아유르베다. 생명의 통합, 요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가를 공부하면서 요가의 아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딱 한 가지라고. 뭐에만 관심 있다고요? 요가 아사나에만. 요가의 수행 방법의 첫 번째가 야마고, 두 번째가 니야마고, 세 번째가 아사나고, 네 번째가 프라나야마고, 다섯 번째가 프라티아라고, 여섯 번째가 다라나, 응념이라 그래요. 일곱 번째가 디아나, 정렬이라 그러고, 여덟 번째가 사마티. 이 삼매를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에 8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라고요? 하나가 아사나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사나만 센터에서 가르치고 주민사회센터 가르치고 하고 있으니까 요가가 그 아사나만 있는 주제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을 하면은 재미가 한 개도 없는 거라. 왜 아사나를 배울 때가 훨씬 더 재밌고 몸을 움직일 때 이렇게 죄송해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단순한 거라고. 강아지가 매일 간식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몸을 이해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들만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몸만 건강하면 많은데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 그래서 사마띠는 그만큼 요가의 목적은 아사나가 아니라고. 아사나는 가는 과정 중에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하나밖에 안 돼요. 대신
여러분들은 나가서 앞으로 아사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매일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아사나를 배우고 그걸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숨어있는 이거의 원인, 요가라는 것을 접했으면 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마띠에 가기 위한 원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육체를 이해하기 위한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육체를 그냥 움직이는 단계뿐만 아니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진단해내야 그 배 속에 있는 것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공부해가지고 그걸 치료할 것 아이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사나는 그냥 근육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고 6개월 만에 졸업을 합니다. 근육의 움직임.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면은 아사나만 평생 가르치다 살지 말고 요가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해해서 사마띠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도구로서 요가 아사나를 사용했으면 하는 게 제가 하는 지도자 과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아사나 실기도 있지만도 이론의 8문제가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들 요가란 무엇인가, 요가 찌따 브루티 니로다에 대해서 설명. 1번 문제가 요가란 무엇인가 합니다. 2번 문제가 요가 찌따 브루티 니로다에서 설명하시고요. 3번은 바가바트 기타에서 이야기하는 3종 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4번은요 아시탄카 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5번은 반차코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6번은 샤트카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7번은 무드라 반다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이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주관식 문제에는 아사나가 한 개도 안 논다고. 아사나는 실기 10개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들, 동작들 뒤에 책에 보면 나와요. 그것밖에 없어요, 시험 보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아사나 자신있게 회원들한테 앞에 가서 여러분이 딱 보여줬을 때, 와, 요가 선생님 맞는가 봐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한계 정도 있어야 요가 선생이. 회원들이 똑같이 할 것 같으면 회원이 요가 선생님을 보고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미용실 가서 딱 줄 맞춰갖고 머리 자르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 자르고 싶겠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심리적인 마음적인 상태부터 시작해 육체적인 상태를 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지도자 과정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고 껍데기만 가서 엑서사이즈, 아사나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스트레칭이나 필라테스 가서 코어 운동시키고 하는 것들이 더 건강에는 오히려 표현하면 뭐라고요? 근육을 길르는 거. 유연성은 요가가 훨씬 낫지만 코어를 먼저 길르고 나는데 코어, 기본 코어가 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면은 코어가 있고 힘을 빼면 유연해야 되는데 그 힘을 빼면 유연한 게 뭐가 가르치는 거라고? 요가가 가르치는 거고, 힘을 주나 안 주나 늘 긴장하고 있는 것을 필라테스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가는 힘을 빼나 주나 유연하면서 힘을 길를 수 있는 70%의 유연성과 30%의 강화 운동을 해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조절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속에서도 필라테스 동작들이 들어가 있고 웨이트 동작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고, 중요한 거는 웨이트 동작에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칭도 다 요가의 동작을 뽐따서 만들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필라테스 동작들도 거의 다 뭐라고요? 유연성 동작들은 다 요가 걸 갖고 와서 그대로 가서 써먹으면서 자기들 이름 빈저 이게 업독, 다운독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테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르두바무크 스와나 아사나를 갖다 업독이라 그러고 아두무크 스와나 아사나를 갖다 다운독이라고 표현한다고. 영어로 쓰니까 훨씬 더 폼 나니까 그걸 쓰는 거라 그러고, 우르두바무크 스와나 아사나, 아두무크 스와나 아사나를 애우기 힘드니까 안 애우고 또요. 여기다 그 업독, 다운독 하니까 훨씬 더 폼 나 보이거든. 사대주의 같으니라고. 자, 그래서 원전을 모르고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거, 나는 여러분 시험 치려고 그러면 아사나 그 책에 나와 있는 실기 아사나 10종 가르쳐 주고요. 주관식 6문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객관식은 다 배워라 그러면 끝이에요. 시험 보고요. 그렇게 나가서 여러분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놔도 여기서 공부를 궁금해 했는 사람은 어디를 가요? 춘해대학을 갑니다. 학교 가면은 더 잘 가르쳐 줄까 싶어서 원광대학교 디지털대학이니까 학교 안 가도 되고 컴퓨터로 공부했으니까 거기 갑니다. 또 학교 이화여대 나온 사람도 춘해대학교 전문대학교, 내가 춘해대학교 강의할 때 이화여대 출신이 4명이나 됐어요. 이화여대 출신이. 그것도 심리학과 출신이. 인도철학과,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출신도 요가학과 와서 나한테 강의 들었었어요. 나이 60 되는 사람이, 내가 33살밖에 안 됐는데, 4살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맨날 오시면은 항상 무릎 꿇고 선생님이라면서 정말 지금도 한 번씩 문자 메시지 옵니다. 감사하다고요. 그때 그런 철학을 가르쳐 주셔서 세상을 전체를 볼 수 있었다고.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재미없죠? 그래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수준이 딱 그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의 의식이 확장되는 만큼 들리고 보인다는 거. 관심을 가진다는 거.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여기에다 중점적으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더 깊이는 내가 또 음양오행부터 해갖고 저는 한의학부터 해가지고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은 맥을 탁 짚으면서 뭐 우리가 군맥, 구산맥 해가지고 또 5가지 장기능이 맥이 또 다르게 뛰어요. 오케이?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일단 태아는 160박 뛰어요. 탄생 직후에는 몇 박 뛰어요? 태어나오는 140박 뛰어요. 그 다음에는요, 탄생에서 1살까지는 130박. 그 다음 1살에서 2살까지는 100박. 그 다음에요, 3살에서 7살까지는 뭐라고요? 95박이 뛰어요, 애들이요. 그 다음에 8살에서 30대 삶에서 뭐라고요? 80박. 그래서 보통 성인 평균 72박이 정상이죠. 궁금해요. 그럼 저기 있어요. 몇 박게? 재보세요. 올라 손 넣고 하면 됩니다. 노인은 몇 박? 65박. 그 다음에요. 질병 시에는 몇 박? 오케이. 사망 직전에는 몇 박? 예. 여러분 106박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러더라 이거. 몰라요? 그걸 평균 160박이 뛰고 죽는 게 아니고 평균 160박이 뛴다고 죽을 때 되면은 그래서 뛸 때 띡 하다가 위험할 때 띡 안 하더라. 의사들도 하니까 작가들도 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라고. 근데 그렇다. 그 정도만 아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뭐 의사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침마다 눈 뜨면은 내가 오늘 가르쳐 주는 거는 누구나 알아야 된다고요? 남은 뭐 짚어 갖고 알아내지 못하더라도 내 몸의 건강 상태는 늘 이렇게 짚고 이렇게 짚어서 알아내라고. 알겠습니까? 자고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재봐라고. 내 몸은 지금 상태가 어디고 어디가 피가 많이 가고 있고 어느 창자에 어느 창기능에 피가 많이 가고 있는지를 알아내라고. 알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나도 오래간만에 맥을 짚어봤는데 사실은요. 짚어보니까 간이 겁나 쓸개가 겁나 힘들다네요. 그래서 요즘 피곤해요. 왜? 늦게 자니까. 어제도 3시 반에 잤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피곤해요. 눈이 노안처럼 찌물찌물해요. 야, 지금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앞으로 일찍 자야 되겠네. 12시 안에 잠드는 걸로 이제 원칙을 삼아야 되겠네 하고 있습니다. 12시 자면은 보통 5시 반 일어납니다. 하루에 제가 한 5시간 반 정도,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 자거든요. 3시에 자고 4시, 5시, 6시, 7시에 일어났으니까 7시 반 정도 일어났네, 오늘은. 1시간, 2시간, 3시간. 오늘 4시간 반. 한 5시간 반 자야 되는데 4시간 반밖에 안 되니까 요즘 계속 그 정도 늦게 자니까 예, 눈이 가장 첫 번째 맛이 갑니다. 옛날에 술을 먹고도 늦잠도 좀 자고 푹 자고 잘 수 있을 때만 술을 먹었는데 이제는 좀 늦게까지 먹고 이러니까 뭐라고요? 이제 나이가 간이 해독 능력이 떨어졌다.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술만 아예 안 먹어요, 저도. 자, 그래서 있습니다. 자, 맥을, 여기 있었을 건데. 없구나. 깨구리가 팔짝 뛰는 것처럼 맥이 뛰거나, 뱀이 이렇게 보세요. 맥이 슉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맥이 뛰거나, 오리가 백조가 물속에서 이렇게 맥이 뛰거나, 그걸 가지고 알아낼 수 있어요. 백조가 하듯이 하면은 카파, 뱀이 이렇게 하면은 삐따, 깨구리가 팔짝 뛰거나 하면은 와따성 체질입니다. 맥으로 가지고 내가 와따 체질이냐 삐따 체질이냐 카파 체질을 뜨리도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뜨리도샤가 와따 삐따 카파 뜨리고 나는요 샤트발 라자스 타마스. 운동말이 다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맥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뭐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맥을 짚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도 백다발타 뛰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뛰어요. 대동맥이 흘러다니는데, 그럼 여기도 뛰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정확하게 오장육부로 피가 어디로 가는지를 검사해낼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를 다 맥을 짚어요. 한의원에 가면은.
짚을지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짚어갖고 피로 소장이가 위장이가 어떻게 하냐고 그것도 짚어갖고 알아맞춘다 이거. 나도 알아맞춰요. 그 다음에 여기 서해부 사타구니라 그러죠. 여기서도 잴 수 있고 그 다음에요 발목 여기 복숭아뼈 밑에 여기서도 잴 수 있어요. 근데 발등에서도 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사이에서 잴 수 있어요.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요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진단법입니다. 얼굴의 진단. 걱정이 많은 사람들. 인생 살면서 여러분 부모님들 이마 봤어요? 부모님들 보세요. 중에서 이렇게 이마가 쫙 펴져 있는 사람들은 뭘 별로 안 하고 살았다고요? 인생에서? 예.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 있죠. 인생을 늘 근심 걱정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 태어나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그 상사의 주름살이라 그러는데 이마 이 주름살을 상사가 생기는 주름살이다. 1등 상사가 계급장 이렇게 생겼거든. 주름 생기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위에 작대기 하나 더 있거든요. 준이는 이제 밥풀떼기거든요. 여기 생기는 밥풀떼기. 노란 거. 소이는 은색이고. 자, 그래서 이마에 요 선, 여기 주름을 보면은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손은요, 간선, 감정선이고요. 여기 보면요, 여기, 그 다음에 분노, 억압, 이런 쪽이, 오른쪽에 여기 이현시 옛날에 만화 보면 이렇게 인상 쓰고 있죠. 여기 주름이 생기면 뭐라고요? 분노가 많은 사람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감정이 아드매치요. 이렇게 하면은 왼쪽에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에 주름이 생겨서 요 양쪽 주름이 다 있는 사람들은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이 억압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폭파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들키려고 이게 뭐 맞아요? 보톡스 맞잖아요. 다 사기야. 근데 이마에 이 피줄들은 못 없애죠. 성질 있는 거 못 감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 주름살도 요즘 할 수 있죠. 이게 이마 찢어가지고 다 당겨 올리죠. 다 안다, 안 와. 여러분들 다 얼굴 팽팽하게 펴고 다니는 게 왜 그런지를. 보통 나이가 50살 된 사람이 이마가 팽팽해요. 다 찢어가지고 다 당겨 올리갖고 집은 사람들 아닙니까? 엊그제까지 주름 있었는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찢어가지고 당겨 올리. 이 찢어갖고 당겨 올려가지고 있는다, 이거. 그럼 잘 때 눈 뜨고 잔다. 자, 이마는 감정선입니다. 눈밑이 이렇게, 여기 눈밑이 두툼하게 부풀고 하는 사람들은 밤에 뭐 먹고 자고 이러면은 신장, 콩팥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팥이 수분 조절을 못하면은, 수분 조절을 잘하면은 애교살, 못하면은 두툼하게 이게 푹 퍼지면서 이제 자라면은 저녁에 뭐 먹고, 나 맨날 저녁을 8시 요즘 먹어가지고, 6시에 먹으면 이게 탱글탱글 올라붙어 있는데, 저녁 8시 돼가지고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자고 그러고 물 많이 먹고 이러면은 여기가 축 처져요. 여기에 다크서클 생기는 건 위장. 자, 그 다음에 볼이 하얗게 변성되는 거는 아그니. 여기에 문제가 하얗게 이렇게 탈색되는 건 다 소화의 불이 꺼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홍조를 띠고 있는 사람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알퍼스소는 하이디. 그 다음에 코가 빨간 사람들은 폐열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허파에 곧 대머리 될 사람들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 막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의 색깔요. 자, 혀 진단법. 딱, 여기서부터 목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목, 그 다음에 양쪽에 허파. 한 번씩 보면 혀를 내려보면 혀에, 여기 보면 칼 가지고 이렇게 포를 싹 뜯는 것처럼 맛봉우리가 한 개도 없이 매끌매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 옛날에 결핵이나 폐에 지막에 문제가, 어릴 때부터 문제가 생겨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혓바닥에 이렇게 맛봉우리가 여기 폐, 허파 부분이 싹 돌이 된 것처럼. 그 다음에 오른쪽은 간, 이게 요 혓바닥을 봤을 때, 거울을 봤을 때, 오른쪽은 간, 왼쪽은 위장,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장, 그 중간에 붙어서 위장, 소장, 대장, 콩팥은 요 해를 길게 되면 요 안쪽, 양쪽에 뒤쪽에는 콩팥이에요. 그리고
척추 간선이 아랫등 여기 안으로 휘어진 사람은 허리가 휘어진 사람이고 여기는 등이 휘어진 사람이고 앞에가 휘어진 사람, 목이 휘어진 사람은 등, 목이 척추가 휘어지면 혓바닥 중앙골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여러분 얼굴 보고 눈 보고 혓바닥 보고 혀바닥 보면 여러분 암이 걸릴 건가 안 걸릴 건가 지금 걸리는 거 아닌 거 다 안다고. 어저께 나쁜 거 많이 먹는 거 안 먹는 거 다 안다고. 이거 다 외우고 있으면 회원들한테 가서 해암 내보세요. 해갖고 아래쪽 허리가 아프시네요. 등 쪽이 통증이 있고 담이 자주 걸리시네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목이 잘 안 돌아가시네요. 이렇게 다 맞출 수 있다고. 귀신같이. 혓바닥만 보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좀 더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르쳐주면 회원들이 선생님 지금 겁나 잘한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책 보면 안 돼. 내가 뭐 도사라서 책 보면 안 돼. 이런 거 갖고 보면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만성 뭐죠? 뭐라고 돼? 글자 보여요? 안 보여요? 대장. 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요렇게 만성 대장 증후군들. 이게 대장에 숙변이 많이 차져 있거나 대장의 연동 운동을 잘못하고 바타가 문제가 있으면 되고, 이건 콩팥에 문제가 있으면 신장. 두 번째 그림이고, 세 번째는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되고, 네 번째는 허파에, 다섯 번째는 허파의 기흉이나 허파의 점액질이 가중되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기관지염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뻐끔이 꼬불꼬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폐렴. 자, 요게 이제 요런 혓바닥을 한 번씩 볼 거예요. 이빨로가 깨물어난 것처럼 쪼글쪼글 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똥 만드는 기계예요. 음식을 먹고 나면 소장이 한 개도 흡수를 못 한다는 아주 거친 에너지인 탄수화물, 지방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똥으로 내보낸다는 사람이고,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들이 다 혓바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게 단식입니다. 단식이라고. 그래서 몸을 일주일 동안 쉬고 단식을 하고 물만 먹으면 장이 늘어지고 기능을 다 했던 게 싹 기능이 다 돌아옵니다. 근데 요즘 억울해요. 옛날에 좀 묻는데 요즘은 거의 양이 단식 끝나고 난 뒤에 양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남들이랑 같이 먹는 거, 개인 거 주는 거 말고 같이 먹는 거 주러 가면 억울해요. 다른 사람 많이 먹는다, 많이 못 먹고. 본전 생각나요. 그래서 뷔페 안 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위를 줄이고 난 뒤에 다시 늘리는 것들은 쉬워요. 가식 몇 번만 하면 되는데요. 가식하면 많이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가식 좀 해도 또 위가 충분하게 다 소화를 시키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봐요. 나도 나이가 들었다는 거 인정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혓바닥 속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소장에 사이렌스, 독소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소화기관 내에 독소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면적으로 분포돼요. 이게 혓바닥 중간에 슬태가 많이 끼었는데 노란색이냐, 그 회색이냐 이런 게 따라서 또 병증들은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날 새야 되니까 넘어갑시다, 대충 넘어갑시다. 이거. 혓바닥 찍찍 갈라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 소장에 독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밥무도 문제라. 왜? 그 독소들이 그대로 밥이랑 같이 영양분이랑 같이 몸 안에 들어오니까 늘 혓바닥이 뭐라고 해야 하얗다 못해서 나중에 독소를 품어내다 안 돼갖고 찍찍찍 갈라지는 거예요. 현해봐요. 했는데 보세요. 바라락 떨리면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거짓말 탐지기의 혓바닥이에요. 진짜 이야기했어요. 그럼 현해봐요. 그러면 현해보면은 사실 흥분 상태에 떨리기 때문에 100점은 아니에요. 자, 오케이? 거짓말 탐지기 혓바닥이다. 척추 간선을 중간에 있다 그랬어요. 입술 진단법이에요. 자, 입술은 똑같아요. 자, 몸을 보세요. 이렇게 짜부려 놨는 거예요. 이렇게 쫙 수축시켜 놨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갑상선이니까 여기서부터 목이라 그러면 이 머리가 붙어 있다 그러면 몸이 이렇게 늘려놨다. 이게 확 보세요. 몸을 이렇게 늘려놨다고. 그대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강의를 했더만 가가지고 부산에 어떤 모 선생님께서 사열침 하시고 하시는 침도 나왔을 겁니다, 선생이에요. 그다음부터 히트 쳐가지고 한동안 돈 벌어 묻다 내한테 혼나고 나는데 돈 버는 거 모르겠다. 입술 여기에다 콩팥 이상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양쪽 여기가 까마띠띠에 죽어 있거든요. 여기를 사열침으로 탁 치면 피가 쫙 나옵니다. 입술이 빨간 이유는
피부가 얇고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피가 빨리 돌기 때문에 입술에 신경이 많이 모여 있어요. 입술에요. 왜? 어릴 때 모든 사물을 다 입술로 판별하기 때문에. 어른 돼 가지고는 입술로 판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남자 여자밖에 없어요. 마우스. 아기 때는 뭐든지 다 사물을 다 입술로 해요. 이야기해줬죠? 인지기관은 입술, 행기기관은 뭐라고요? 손. 이야기해줬어요. 모든 피부로 느끼는데 모든 피부의 결정체가 어디라고요? 입술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짐승들은 어때요? 산책 듣고 나가보면은 입술 맞아야 뽀뽀해요, 짐승들이요? 우리 만두가 나가면은 동네 수컷들이 뭐라고요? 와갖고 다 햇바닥으로 열심히 생식기를 핥아 줍니다. 왜? 지 애정의 표시잖아요. 네 마음에 든다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뽀뽀하는 거예요. 키스하고.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손톱 진단법이에요. 요거 보면 위치 알겠죠? 이거는 보고 외우세요. 뱃속에 들은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쫙 늘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뱃속에 들은 게 어떻게 들어있는지 알아야 그걸 늘릴 거다, 아이가. 맞죠? 그래서 엔드웨브 생리학을 공부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그래도 그 정도는 어디에 들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정도는 있어야 아유르베다에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문에 현대의학들이 하려고 그러면 이제 혈관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 정도는 알아야 짚고 혈관을 봉합하고 이런 것도 알 거다, 아이가. 그죠? 그런 것들은 의사 되면은 배우시고, 지금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배울 필요는 없다. 그 정도 배워도 여러분은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 겁나게 많이 배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톱은 왓다성 체질은 손톱은 잘 깨지는 손톱들. 삐따성 체질은 제 손톱을 보면 저는, 자 보세요. 이게 삐따성 손톱이에요. 네. 여러분 손톱 한번 내봐요. 한번 봅시다. 자, 제 손톱은 이렇게 삐따성 핑크색으로. 자, 손 내봐요. 자, 내봐요. 손 올려. 손째. 자, 오케이. 자, 삐따. 손톱 잘 깨져요? 잘 안 깨지죠? 삐따성 체질. 이렇게 매니큐어로 막 실어 놓으면 이건 카파성. 두껍고 두툼한 손톱이 되니까 손톱이 두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카파성 체질. 손톱이 너무 얇아서 착착 잘 갈라지면 왓다성. 건조한 체질. 손톱이 우리처럼 이렇게 핑크색이고 적당한 달력을 갖고 있으면 삐따성 체질이에요. 손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손톱을 왓다 삐따 카파예요. 그 신경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손톱이 뭐라고요? 핀멍이 손 뒤로 끌고 갖고 핀멍들 손톱 다 깨지. 파스타치오 좀 제가 많이 깨먹어가지고 손톱이 자꾸 깨집니다. 파스타치오 까먹다가. 근데 저는 여러분 간식은 주로 뭐 먹어요? 간식 뭐 먹어요? 저는 궁금해요. 좀 궁금해요. 뭐, 오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상관없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기 전까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럼 뭐 먹을까요? 땅콩, 아몬드, 파스타치오, 브라질넛, 뭐 이런 것들을 내 방에 하면 이만큼 한 7병 정도 있어요. 건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뭐 한다고요? 네, 간식으로 먹습니다. 견과류. 아니면 과일. 근데 우리 선생님들 맨날 나한테 와서 혼나는 이유가, 너희들은 간식으로 뭐 먹니?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들 뭐라고요? 과자, 아이스크림. 이리 놓으면 이제 곤란한 기라. 피가 얼마나 탁해지냐 하면은, 이리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궁금하면은 견과류 먹으면 될 거다, 이거. 과일 먹고. 맞잖아요. 그 자극적인 과자 이런 거 먹으니까 이미 인이 박혀가지고, 인 박혔다 그러잖아요.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감자 삶아 먹고 고구마 삶아 먹고 하면 되겠는데, 감자 포테이토 칩 사 먹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심하게 되는 거라요.
그럼 집에서 감자 그 쭉쭉 돌려갖고 쫙 롤링 하는 거 해갖고 탁 소금 싹 걷어갖고 구우면 되겠다, 이거. 안 그러면 식용유에다 소금을 집어넣어가지고 구우면은 간이 싹 배겨요. 그래갖고, 물론 귀찮으니까. 엄마 때는 애기들 그렇게 간식 만들어줬었죠.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아들이 5살까지, 4살까지, 5살까지, 4살까지인가? 일체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안 먹었거든요. 인스턴트 식품을요. 한살린 공동체에서 노는 유기농 빵, 비스켓 이런 거 먹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린이집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안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줬어요, 새우깡. 우리 아들이 땅 꺼진 거라. 애가 새우깡을 한 모지 갖고서 먹고 있으니까 한 개만 더 해, 한 개 얻어먹고 나니까 아가 한장을 하는 거래요. 그 새우깡 맛에.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사줬어요, 새우깡 정도는. 맨날 쿠키 이런 거 먹다가 그것도 맛있어요. 그래, 그것도 맛있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먹었는데 새우깡 한 번 먹고 난 뒤에는 뭐라고요? 그런 것처럼 라면 먹고 난 뒤에 뭐라고요? 국수 별로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애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애들 국수 싫어하는 거예요. 라면 좋아하니까. 라면 먹으니까. 라면 먹던 버릇 하는 애들이 그럼 닝닝한 국수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지. 나는 라면은 좋아하는데 국수는 안 좋아해. 면을 좋아하면 다 좋아해야지.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오늘 점심 먹고 갈래요? 먹고 가면 내가 냉면에 갈비 구워주고, 먹고 가면 내가 주고, 안 먹고 가면 그 말고, 먹고 가면 냉면 끓여주고. 오늘 내 점심에 냉면 먹을 거예요. 냉면 끓여서 국수살, 갈비 구워줄게요. 돼지갈비. 자, 오늘 점심인데. 근데 이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더워서 점심은 맨날 냉면 끓여 먹거든요. 더워. 시원하잖아. 물냉면. 왜? 물냉면 싫어해요? 비빔냉면도 돼요.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노?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영양 상태가 부족한 사람은 손톱이 이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가로로 주름이 생겨요. 손톱 한번 보세요. 가로로 주름이 생겼어요. 이렇게 파도 치듯이 손톱이 이렇게 자란다고. 영양 상태가 불량하면. 그래서 손톱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그 다음에요. 흡수 상태 불량인 사람들은 손톱에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직선을 끄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손톱이 그래요. 그리고 이 손가락에 이 주름이 생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골다공증이라 그랬잖아요. 이야기 좀 기억을 해라. 손가락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면 골다공증이라고. 병원 가볼 필요도 없다. 거기 손가락. 자, 손가락 보세요. 자, 보자. 이제 여기 주름 좀 있죠. 이게 깊이 중간에 가 있다고. 골다공증은 요렇게. 뼈는 튼튼한데 여기보다는 우리 양희 선생님보다는 여기가 뼈가 더 튼튼하네요. 통뼈네. 양희 선생님은 살짝 주름이 있어요. 지금 어두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여요. 바깥쪽으로 살짝 주름이 있잖아요. 있어 살짝. 자, 그 다음에 가슴과 배 이상 있는 사람은 여기가 윤기예요. 손톱 요렇게 손톱 시작되는 여기가 툭툭 부풀어 올라요. 그 다음에 만성 기침이 있는 사람은 손톱이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져요. 마녀 손톱이래요. 이렇게. 매니큐어 칠하고 붙이려면 몰라요, 이게. 여기 다 연장을 시켜 놓으면 손톱을, 그죠? 자랄 때 그 라인을 따라 자라기 때문에 이런 증사를 손톱으로 몰라요. 그 다음에요. 만성 발열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손톱이 살짝 끝이 디비져 있어요. 많이 디비지는 사람,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손톱이 디비지는 사람 있죠? 끝이. 폐에 질환이,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 부족은요, 여기 하얀 점이 똥똥똥똥 생겨요.
칼슘은 뭐 한다 그랬어요? 칼슘은 뭐 한다 그랬어요? 심장을 딱 잡고, 마그네슘은요, 심장을 딱 넣고, 칼슘은요, 심장을 딱 닫고, 칼슘이 부족하면 심장이 딱 잡는 게 된다고, 안 된다고?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그래서 손톱이 하얗게 땅땅땅 반점이 생기면은 죽는 건가 이 생각해라고. 자, 심장이 부정맥이 생길 거라고. 그런 사람 다 손톱에 하얀 반점이 땅땅 있어요. 눈의 진단법. 야, 왔다, 삐다, 카파. 카파 눈이 제일 이뻐요. 눈도 크고, 속눈썹도 길고, 뚱뚱한 사람들 눈 보면 겁나 이뻐요. 살만 빼면 억수 이쁠 거겠죠. 근데 절대 살을 못 빼요. 카파스 재질들은 살이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제네시스인데 어떻게 스포츠카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통통하게 이쁘다는 소리 듣고 살아야 되는 거라. 아이고 니는 만면일감이네 이러면 정말 잘 사는 거라고. 오케이? 그 사람은 양인쌤처럼 그렇게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스포츠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눈 보고 김재동 이하들은 다 왓다슨 체질들이죠.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삐따성 체질. 보통 그 드라마의 모든 주인공은 다 삐따 체질이에요. 제임스 본드, 007로는 이런데 거의 다 삐따성 체질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칼슘 고갈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눈 여기 하얀 또는 뭐 한 사람들은 문제가 이 하얀 점이 하고 뭐 관절염들은요. 여기 보세요. 눈을 뜨면 요 까만 동자 여기 동공이 걸려 있죠. 다 보여요. 이렇게 동공이 이렇게 다 눈 동그란 게 다 보인다고. 그럼 관절염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여기 까봐갖고 여기 까봐갖고 한번 봐줘요. 서로 여기 안에가 하얗면은 빈혈이고 혈액순환 부족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엄손가락은 뭐라고요? 뇌. 두 번째 손가락은요, 허파. 세 번째 손가락은 창자. 네 번째 손가락은 신장. 다섯 번째 손가락은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말아지는 것은 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말하자라니까요. 어디 가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강의하거나 뭘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말아주고 하면은 말이 술술 잘 나와요. 뇌가 안정되어져가지고. 긴장할 때도 우왕청심하라는 똑같은 효과를 이렇게 잡으면은 발휘합니다. 우리 요가 할 때도 주먹을 줄 때 싸울 때는 이렇게 지지만 요가 할 때는 뇌를 보호하고 피를 뇌로 팍 보내기 위해서 할 때 다 엄지손가락을 말아주고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물고기 포즈 맞지 아사나 뇌로 피로 빨리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마다 다 뭐라고요? 심신 안정호흡, 심장이 무리를 줄 거기 때문에 다 엄지손가락을 말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다 엄지손가락을 말아주고 하는 거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스타 무다라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잡는 이유도 공풍하수지고 뇌, 허파, 창자, 신장, 심장. 그래서 봐요. 뇌가 이걸 이렇게 하고서 뭘 제어하는 거예요? 심장을 제어할 수도 없나? 요렇게 말아지고 이렇게 펴고 있으면은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을 접해서 누르고 힘을 주고 펴려고 노력하면 운동을 하면 뭐라고요? 자연스럽게 콩팥,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얼굴 부종이 생기고 눈 밑에 쓰는 걸 없애줍니다. 이렇게 다 하려면 날 셉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유르베다를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쓱 훑고 지나갔어요. 내가 자세한 것들은 이야기를 못했어요. 다음에 이제 아유르베다를 또 강의를 듣고 관심이 있으면은 다음에 특강할 때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서 1시까지 뭘 하냐면은 그 심판 자격증 여기서 교육을 합니다. 심판. 여러분 체육회에서 그 행사할 때 심판들 있죠? 2급 심판 자격증을 하고 1급은 본부에서 합니다. 2급 심판 자격증을 합니다. 2급은 울산광역시에서 시도시에서 하는 선수들을 심사할 수 있고 2급은 지도자 과정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1급은 이제 전국 대회를 심판하는 심판들이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2급을 따놓으면 여러분은 지금 5년이 지나야 딸 수 있습니다. 심판 자격증은. 근데 지금 들어놓으면 수료증은 드리니까
참석해서 들으세요. 왜 들어야 되냐면은, 아사나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하는 거구나를 인지하게끔 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서 1시까지 4시간 합니다. 자, 쉬었다가 옴 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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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